강의 목차에 따라 창업의 준비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3교시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교시에서 벤처 창업이 어떤지 강의 개요, 또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창업자가 명심할 6하 원칙을 2교시에서 했고, 지금 이 3교시는 창업의 준비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준비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또 이 창업 계획 준비 단계, 계획 준비 단계가 중요한 게 각 요소별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 창업 준비사항 절차의 첫 번째는 창업 준비 계획서. 창업 준비 계획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사업의 개요, 입지 계획, 직원 채용 계획, 인적시설이죠. 시설 및 구매 계획, 물적시설, 예상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서 그 단계별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끄트머리 있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시세흐름표 뭐 이런 건데, 제 강의의 14강 14번째 그때쯤 강의가 되죠. 그래 창업 준비계획서를 작성하면 창업을 준비하며 확인해야 될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그래 여러분이 막연하게 뭔가 해봐야지, 내 창업해서 CEO가 돼야지, 이렇게 막연한 뜬구름 잡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단계별로 시나리오 계획서를 쓰게 되면은 명확해지죠. 이를 통해 창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준비 계획서를 통해 창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여러분이 창업엔 요소, 절차별로 6가지 아까 설명했지만은 요소마다 함정이 엄청 많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서를 좀 더 촘촘하게 짜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창업준비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지, 지지부진하게, 또 그 다음에 중원, 부원 이런 거는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요점과 핵심만을 딱딱 적어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창업준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창업의 일반적인 제조업 중심을 기준으로 창업 과정과 절차에 대한 걸 7가지로 나눠서 세세한 절차를 설명해 보겠어요. 이 창업 과정과 절차. 창업은 여러 기본 요소를 사업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7개로 나눴지만 이게 꼭 기본 틀은 아니래도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창설자, 창업자는 자기가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고, 내 이 아이템이나 이 여러 가지 나의 노하우가 적합한지, 만일 그렇다면 사업 목적과 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또 이제 물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 오가나이제이션이죠. 조직화하고 실제 경영관리를 착수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 또 1인 창조기업, 또 그 다음에 소상공인으로서의 개인사업을 창업한다고 해도 이런 치밀한 경영관리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 제조업종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눠서 요소별로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 창업 예비 분석. 창업 희망자는 먼저 자신의 창업 자질 및 적성 등을 파악하여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봐야 된다. 즉 내가 지금 창업하려는 나의 경험, 소질, 또 노하우는 충분한가, 또 내가 흥미가 있어서 계속 그 직종의 실증을 느끼지 아니할 건가. 그래서 나아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죠? 자기의 이제 어떤 창업자금, 또 운영자금 이런 거죠. 또 창업 시기는 적당하냐, 웬이죠?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게 예비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겠죠. 이른바 목표 내지는 목적이 되겠죠. 일단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창업의 기본적인 이유와 기본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해둬야 한다. 오늘 제가 강의 계율 설명하고 창업에 대한 개관, 벤처 설명했고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 또 그 다음에 창업의 준비 절차를 개괄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를 한 학기 15주 들어갈 때 이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강의 듣고 또 제가 강의할 때 어느 부분에 교수님이 말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첫날 이런 개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그래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 극대화만 있지 않으며, 물론 이제 기업의 종국적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만 돈만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다. 왜? 자기의 어떤 야망,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완성한다는. 그래 요즘에는 가치 경영, 가치 창조, 또 가치 창업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거나, 그래서 공익적 목적도 있겠고, 그렇죠? 인류를 아름답게, 뭐 아무래인가요? 퍼시픽 이런 걸. 또 이윤이 수단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수익이 따라오는 거지 내의 기본적 사업 목적의 방향과 목표는 어느 사이에 유용한 것이다. 특히 바이오 산업들, 그래서 요즘 코비드19, 코로나19에서 이런 그런 이 바이러스를 내가 퇴치한다는, 그렇죠? 사회적 방역으로 위해서도, 물론 이제 거기 그 백신을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윤이 따라오는 거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이러한 사업 목적은 창설자, 창업자에게 있어서 창업 이념이 된과 창업 이념이자 철학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업종 선택이나 기업 활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 시스템을 놓고도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경제 이념이 있듯이 창업에도 이런 사업 목적의 정의를 통하여 창업 이념, 철학을 뚜렷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간에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사업하는 보람, 가치 창조의 목적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사업 분야의 결정과 사업 아이디어의 모색이죠. 창설된 자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가 여부는 얼마나 유망하고 전망이 트렌드죠. 또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자기가 요리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어떤 흥미도 없는데 나 식당 할 거야. 남 보니까 누가 일식집에서 떼돈 벌었대더라. 이래놓고서 무작정 뛰어들면 100% 실패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망성.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은 향후 계속 미래를 봐서 나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아이템 그런 쪽에서도 취업도 하시고 창업도 하시라는 게 제가 첫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고, 나아가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 조건에 잘 들어맞는가 하는 점도 중요해요. 그렇죠? 시장의 수요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자기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사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 서비스를 생산 판매할 것이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아까 육하원칙의 when이죠.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조사, 특히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수요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 여러분이 가령 커피점, 카페를 창설하려고 해도 요즘엔 약간 달짝지근한 걸 좋아한다. 뭔가 사이가 어렵고 힘드니까. 또 아니면 쓴맛을 좋아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피자헛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프랜차이즈 그런 가맹점을 내줄 때는 그 지역의 입맛까지도 다 파악하고, 특히 1호점을 개설할 때는 엄청난 시장 조사를 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어떤가를 수요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업가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찾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만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즉 지금 현재 그런 시제품이 있지만 뭔가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어. 이런 걸 좀 개선했으면, 저런 걸 좀 고쳤으면, 이런
이른바 개선점이죠. 예, 그런 거를 착안해서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공급의 부족을 만족시키는 제품. 지금 수요는 100인데 지금 ABC 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60, 70%가 안 돼. 그래서 30%에 아직도 시장에 빈틈 있는 거죠. 공급이 못 쫓아가는 경우죠. 그럴 때 30%의 그런 공급 부족을 내가 메꾸기 때문에 결국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아직은 작다. 예, 다 유리한 조건 때문에 기존 상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용역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차별화 정책이죠. 지금 있는 조건보다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또 나은 서비스, 그렇죠. 예, 방송이라면 방송에서 뭔가 거기에 시청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그래 올 상반기 대표적으로 트롯 5, 60대 나이 드신 분이 좋아했던 그런 장르를 20, 30대 또 부르는 사람도 5살, 7살인가 몇 살이 하여튼 그때부터 60대까지 참여해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끌어와서 지금 그래 통합당인 어딘가에 거기도 대통령 후보를 경선할 때 미스터 트롯, 그 TV조선에서 한 그런 경쟁적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다. 삼성에서도 미스터 트롯의 그런 경영적 기법,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시청률이 엄청 높았죠. 거의 30% 육박했는데 그 종편에서 5%가 넘어가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공중파가 7%, 10%. 근데 30%에 육박했다는 건 일반 시청률의 2배, 3배 이상 앞서갔고 4, 5배가 대성공을 거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는 내 제품은 뭔가 다르다. 오늘도 보니까 삼성에서 D램 그거를 새롭게 개발해서 16D램을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핀을 줄여서 압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오늘 발표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업 분야의 결정과 아이디어 모색은 3가지로 뭔가 부족한 점 개선한다. 또 공급 부족을 내가 한쪽을 차지한다. 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켜서 그렇죠, 성공적으로 경쟁할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째 사업 절차는 사업성 분석. 중요하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 수익을 내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죠. 그래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될 손해와 이익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든 손익분기점이 중요해요. 그래 저도 천안에서 제가 성인고시학원, 천안법학원이라는 학원을 한 8년 9년 반 정도 했어요. 2004년 말에 창업해서 2013년 11월까지 하고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3개 반을 운영해 봤어요. 성인고시학원으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구급공무원. 그래서 강의실이 3개, 사무실 하나 해서 2계층을 그중에 1계층은 제가 경매로 샀고 1계층은 임대했고, 그렇게 해서 3반을 운영해 봐서 이제 천안에서 1, 2등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구조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스스로 적긴 했지만,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그때 창업할 때 6개월서 늦으면 1년, 즉 제가 1월에 본격적인 학원을 오픈했으니까 최소한 10월 말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면 평가를 받고 합격생을 얼마나 내냐, 또 올해 강의한 강사들이 얼마나 어필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및 민사 특별법 강의했고, 주택관리사 민법 총칙, 또 구급공무원에서 행정법 이런 걸 강의했었는데, 어쨌든 제 과목이 원장 겸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4명 내지 5명은 강사를 요일별로 데리고 와요. 모셔와서 그분들이 강의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사업성 분석이 또 중요하고 손익분기점, 어느 시점에 내가 운영자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수강생들의 그 수익을 가지고 강사료도 줘야 되고 고정비를 충당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성 분석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또 여러분들이 정책을 실시할 때도 정부가 손익 편익 분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에 어떠한 이득이 오고, 또 그 다음에 편익, 국민들이 어떠한 이득을 오냐. 가령 탈원전할 때 제3의 신에너지 정책을 하면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이런 게 넓은 의미의 사업성 분석이고 공익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편익 분석한다.
이런 거라고. 그래서 사업성 분석은 흔히 수익성,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분석하게 되며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에서 이상의 세 가지뿐만 아니라 공익성 분석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그렇죠? 사회적 기여도,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라든가 가령 천안시청에서 내가 청소 대행업을 약간의 이제 뭐 빌딩 청소 같은 걸 하면서 고용 창출도 하고 또 몇천만 원씩 1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면 과연 천안 시민들이 얼마나 그 공익적 목적을 또 편익을 띌 수 있는가, 이런 분석을 시청 나름대로 또 하겠죠. 예.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 사례를 참조하고 나아가 희망사업 분야의 총 투자 및 비용, 예상 수입지 및 상권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때는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편익 분석하고 또 제가 하는 법학도 비교법적 검토를 하죠. 그래서 가령 제가 지난번에 논문 썼던 유전자원에 대한 그런 여기 이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에서 포럼에서 발표도 했고 논문도 싣고 그랬는데 최근에 나고야 이정사와 유전 우리나라 자원법을 만들었거든요. 2018년 7월, 8월 18일부터 시행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할 때 일본에도 유사법률이 있을 거고 특히 유럽, EU라든가 또 프랑스 또 이제 그런데 비교법을 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다른 기업과의 투자 비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게 정확하다. 사업성 분석의 핵심이죠. 또 다섯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겠죠. 사람 뽑는 거. 또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설비. 이걸 거기에는 이제 기계라든가 또 거기 생산 어떤 금융기계도 있겠고 또 소프트웨어를 게임 사업 같은 걸 한다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또 그 다음에 서버 클라우딩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성 분석을 했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해야 된다. 우선 인적 자원의 조달은 창설팀, 이른바 태스크포스죠.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창설팀은 주로 활동 목표, 커다란 틀이죠. 범위를 설정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사업을 벌릴 것인지 또 제품을 설계하여 설계도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사업 규모와 입지 선정, 공정, 설비, 건물의 선정이라든가 소유 자금액 및 자금 조달 계획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주요한 의사결정을 요 단계에서 수립하죠. 인적, 물적 자원이 사실 뼈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은 골조죠. 골격, 또 건물을 지을 때 기둥, 또 그 다음에 벽면 이런 게 인적, 물적 자원 조달의 구성에 해당되겠죠. 다음으로 물적 자원의 조달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자금의 조달 문제. 뭐니 해도 창업자금, 또 운영자금이죠. 기업 창설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 자본, 스스로 자기 돈이 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긴 어렵죠. 타인 자본에 의해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타인 자본 조달 수단 중에 그게 주식기사의 주식 발행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많은 자본 끌어들이고 아니면 회사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거죠. 금융을 이용하든지 또 아니면 정부 지원금, 보증,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서를 통해서 자금을, 금융을 융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뭐 6대4, 내가 한 60%는 내 자본이 좀 있고 40%는 타인 자본. 그래 이제 나중에 이 타인 자본을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전부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정되게 그 사업은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과 구성이고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골줄 만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책과제, 정부과제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관심이 많아 따오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에서 연구계획서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또 면접,
그 다음에 대학 입학할 때 자소서라고 그러죠. 내가 앞으로 이과에 입학해서 어떻게 되고 내가 살아온 내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에 비교되고 대비되겠죠. 여섯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조직 구조의 설정,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면 이제 골격은 완성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저 앞에서도 나왔듯이 구체적 계획서를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품 계획, 시장성과 판매 계획, 마케팅이죠. 생산 및 설비 계획, 일정 계획, 공정성이죠. 공정, 프로세스 등이 구체적인 활동에 내역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1단계 제품은 어떻게 생산하고 또 그 제품의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또 시장, 앞으로 이게 우리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게 되면 어떤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판매하나. 또 생산 및 설비 계획에 따라 공장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일정, 그래서 열흘, 그 다음에 20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나아가 기업의 주요 기능에 따라 업무, 책임,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선발,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전공에 따라서 직원을 뽑아서 그 적성에 맞게 배치, 이른바 인사부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어느 정도 이제 설계도가 완성되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과 조직 구조를 완전히 확정해 버리는 거죠. 마지막엔 이제 6단계까지 절차를 거치면 이제는 사업 개시, 이른바 개업을 하는 거죠. 2단계 이르면 토지를 구매하고 공장 건축을 시작하되면 물론 설비를 구매하고 이를 배치하여 이제는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또 용역, 내가 이제 서비스업, 엔터테인 산업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일정한 그 이제 연습생들을 못 뽑아가지고 이제 연습실도 있겠고 또 녹음실 또 프로듀싱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젠 연습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죠. 예, 또한 생산품의 광고와 그렇죠. 마케팅 광고 중요하죠. 프로파간다. 또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내 제품을 알려야 되니까 제품에 생산되면 또 재고를 관리하고 그게 이제 안 팔리게 되면 창고에 쌓이죠. 그래서 재고 관리도 하고 또 판매 경로를 통해 판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여러분들이 유선 이런 데서 많은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요즘엔 온라인 더군다나 이렇게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언택트라고 그러죠. 직접 접촉하지 않은 거 판매하는 이런 온라인 방식이 중요하겠죠. 또 이와 같은 여러 단계는 처음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여 실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되기까지 첫 제품이 나와서 마케팅할 때까지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7단계로 추려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고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에 벤처는 무슨 뜻이냐 또 왜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의 창업과 연계해서 아이템과 연계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여기서 6하원칙에 따라 창업자가 6가지를 체크해야 되고 또 절차별로 7단계 절차에 따라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마지막에 창업 개시, 사업 개시라는 데까지 설명드렸어요. 오늘 첫날인데 3교시까지 해서 조금 길긴 했지만 앞으로 2시간씩 강의가 배정되어 있는 거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3교시까지 돼요. 대면 강의하면 3교시를 도저히 못하죠. 왜냐하면 목요일 날 3개 반이 2시간 단위로 10분 단위로 3개 반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반 2시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2반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3반 이렇게 됐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씩 더 연장해서 강의해 드린다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상 3교시 강의가 주로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약간의 욕심을 내서 15주 동안 여러분들을 3학점에 준할 정도로 2시간 2학점이지만 충분히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의 창업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제 강의에 만족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제 강의 끝나고 강의 평가를 좀 후하게 해줄 수 있게 저도 그래야 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할 때, 그때 한남대학교 내가 재학 중에 김모 교수가 했던 벤처 창업과 법률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는 강의를 만족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